네, 여기 이슈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디 예. 목이 매네 진짜 이 얘기 하려니까 지난 한 주 저는요 우리 송혜 선생님께서 네.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게 진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예. 아, 정말 그 정정하셨거든요.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약간의 좀 친분이 있어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이제 내면서 제 노래 아시죠? 집을 사자. 집 사자. 네네. 그 앨범을 내면서 이제 자선 모금 해가지고 제가 프라자 호텔인가 거기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송혜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노래도 또 같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로 나가면은 가끔씩 이제 뵙기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소주를 빨간 딱지, 그러니까 이게 25도짜리거든요. 되게 독한 예전 소주인데 그거를 이렇게 참 잘 드시는, 주량이 되게 대단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또 그런 또 비보를 접해서 제가 마음으로 존경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송 역사에, 우리 방송 역사에 참 대단한 한 획을, 역사죠. 네, 중요한 역사를 쓰신 분이고, 말씀하셨지만 소탈한 인간적인 면모, 개인적인 친분이 없더라도 우리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인데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이슈들 매주 만나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5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60층 짓나라는 이슈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변 개발과 관련해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강변 아파트들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본래 예전에 오세훈 시장 옛날에 시장 할 때 그때 50층까지 한강변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35층으로 낮춰졌다가 다시 그 35층 규제가 8년 만에 지금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좀 스카이라인을 좀 자유롭게 하겠다. 왜냐면 너무 35층이 일률적이지 않느냐. 그런 방향이 좀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요 단계예요? 네, 이번 달 24일 날 이제 네. 주민들하고 이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이제 확정이 된 얘기고, 그러니까 아마 잘 진행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은 근데 한강변에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들썩들썩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 아니면 전반적으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마찬가지인가요? 어때요? 한강변은 지금 엄청난 호재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층수를 35층에서 네. 50층 올린다는데 이제 좀 60층까지 올린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의도 가면 그 시범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 정말 그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맞아요. 엄청난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게 짓기를 워낙 잘 져서 튼튼해가지고 개발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상당히 잘 지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또 인근에 한양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한양 아파트 여기들이 전부 다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나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시켜서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층까지 네. 신속 통합기획, 오세훈 시장의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죠. 신속 통합기획으로 60층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천동, 동부 이천동에 그 한강맨션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68층까지 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정말 스카이라인이 엄청 높아지는 네. 그런 고층 아파트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중요한 얘기였고요. 4위 보겠습니다.
아, 마음 아픈 얘기인데 이것도 전세 보증 사기 사건이 3년 새 7배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전월세 금액이 많이 오르면서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각종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세 사기는 사실 비단 요즘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전에도 그렇죠. 예. 꾸준히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기 수법 유형? 이랄까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이 서민들의. 예, 건축하는 네. 건축주가 이제 자기가 임대사업 하는 것처럼 음. 해가지고 이제 가정해서 이제 제일 비싼 가격에 이제 세입자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입자를 들여서 그럼 이제 실제로 투자 금액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 3자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제 3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제 제 3자가 한마디로 이제 그 바지 주인이라는 거죠. 아. 3자가.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제 3자가 이제 샀어요. 바지 사장 바지 네네. 주인이라고 그러죠. 사가지고선 만약에 이제 뭐 세금이 체납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압류됐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쨌든 경매가 되거나 그러면 1순위거든요. 세금이. 그렇게 되니까 그 세금을 대하고 이제 전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이제 본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세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렇게 쭉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아, 이게 뭐 2018년 792억에서 네. 2022년 4월 2018억 원이니까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2022년 자료는 1월부터 4월까지면 4개월간의 자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2018년 금액에 이미 한 3배 육박하는 이미 요 4개월간에 올해 4개월간의 자료만 아유 엄청난데요. 근데 이게 대부분 그 신축 빌라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발생하는 사고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분양을 자기가 세입자를 놓고 네. 가짜 이제 그 집주인을 들여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축 빌라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태까지 전혀 없던 일은 아니고 틈틈이 일어나는 건 이게 이제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죠. 많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나 뭐 제도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이게 전세금 반환 보증에 이제 가입을 하면은 이제 허그라고 하죠. 네네. 허그가 대신 반환 후에 집주인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건데 이것도 뭐 완전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세 금액이 너무 그 매매가랑 높거나 예전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어떤 지역에 뭐 1,000만 원 전세 끼고 1,000만 원 투자 빌라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500만 원. 갭이 예, 차이가 갭이 너무 작은 것들은 네.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게 왜 이렇게 전세금이 높은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전세 사기는요, 무주택자나 뭐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히 좀 많다고 하니까 각별하게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3위 보겠습니다. 미국 맨해튼 주택의 월 임대료 500만 원 수준 역대 최고라는 소식인데 미국 뉴욕시 중심부죠. 맨해튼의 주택 임대료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맨해튼 주택 월간 임대료 중간값이요. 5월에 4,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06만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년 사이 25%나 올랐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는 지구촌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네. 지구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딴 나라 소식을 몰랐지만 네. 지금은 뭐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세계 지구촌이라서 그런지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부터 경제가 모두 같이 돌아간다. 맞아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 집값이 지금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게 뭐 이슈라고 지금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맨하탄 집값이 본래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래 비싸요. 비싼데 월세가 많이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팬데믹, 지금 그 코로나 네. 팬데믹 때문에 굳이 비싼 도시에 이 뉴욕에 맨하탄에 있지 않아도 좀 싼 데로 가면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재택근무가 많이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아져서. 이제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제 좀 좋아지면서 다시 이제 도심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재택근무보다는 이제 전부 이제 나와서 출근하는 게 많은 모양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살고 싶은 곳에서 좀 살자. 아. 비싸더라도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높은 임대료를 감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집을 미국 그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집을 사는데 모기지. 근데 그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것 대신에 일단 월세로 들어가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화제가 이유가 되는 것 있지만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재택근무가 원래 많았었는데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택근무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제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모기지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월세로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서울의 임대료의 방향은 또 어떨까? 우리한테는 맨해튼의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이 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뉴욕의 맨하탄은 미국의 가장 중심부거든요. 경제 중심부. 우리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이 경제 중심부잖아요. 그러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양질의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 그런 곳이 수요가 많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우리나라 임대료도 아마 점점 집중이 될 것이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쪽이 일자리도 많고 거길 만약에 거길 떠나게 되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또 교통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임대료를 내더라도 오히려 내가 가까운 곳. 가까운 거 그리고 내가 좀 여가를 네. 내 개인 생활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마 점점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미국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서울도 같은 흐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죠. 2위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임대인 수 역대 최고 소식인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집주인인 이 임대차 계약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요.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에서 외국인이 집주인이었던 사례가 총 2,359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고 4월과 대비해서도 51%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의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쇼핑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작년에 거래 건수가 21,033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2년 연속으로 지금 2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9년도에 17,763건보다 18.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런 어떤 건물들을 그냥 그 비싼 건물들을 막 쇼핑하듯이 막 사는 그런 것들 저도 지금 요즘 좀 놀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는 없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중국분 아닌가 하는 말투로 이제 통화를 하실 때 부동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싹쓸이 하려고 그러나? 그러게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를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집주인인 케이스가 늘어난 이유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집을 살 때 우리는 지금 각종 규제 많잖아요. 부동산 안정화에 필요한 금융이라든지 조세라든지 뭐 이런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이 외국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뭔가 수월하게 집을 이렇게 뭔가 이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 우리는 좀 규제가 많아서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맞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외환 거래나 탈세 이런 것도 많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겠다라는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똑같이 외국인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규제가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 때문이다. 가장 큰 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는지까지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그러니까 내국인들의 집주인이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 집 마련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나라 분들이 집주인이 많이 되셔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내 근데 집 마련을. 막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외국에서 뭐 부산에 있는 주택들을 뭐 싹쓸이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들리고, 맞아요. 제주도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려서 이러다 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가끔씩 있습니다. 설마 뭐 그렇겠냐 싶겠지만 어쨌든 이런 통계가 있다. 우리 흐름은 좀 살펴봐야 되니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2배로 뛸 동안 서울 집값은 3배로 뛰었다. 이런 이슈를 1위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15년 만에 2배 오른 셈이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15년, 이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값은 3배 가까이 상승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 국민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15년 만에 3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죠. 쉽게. 그러니까 소득이 네. 국민소득이 2006년도 2,070만 원에서 네. 15년 만에 지금 2배가 됐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값이 2006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가 올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이 막대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고. 그죠.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기울기가 뭐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노란 색깔 그래프 보시는 게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 이 각도는 상당히 가파르죠. 그렇죠. 이게 전국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은 네. 거의 뭐 한 2.2배 정도 올랐다고 해요. 15년 동안. 그러면 뭐 2배 물가가 우리 국민소득이 2배 오른 거나 네네. 거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이 서울 집값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결국 이제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몰리는 곳, 그런 데는 가격이 당연히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눈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집값의 격차가 지금도 뭐 서울과 지방, 서울과 경기 이런 데들이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게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우려입니다. 아니 근데 부디 보세요.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니까 예전보다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뭐 집값도 오르고 우리 월급도 어느 정도는 오르고 이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국민 1인당 버는 돈이 2배가 되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3배가 됐으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도 아파트를 못 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저도 이제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중학교 때인가? 그때 1층짜리 단독주택에 집주인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주인하고 같이 살면서 빨래는 마당에다 이제 같이 널고, 그리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내 집 장만이 꿈이었어요. 사실 네. 전세로 거주하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점점 그 기회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 가격들이 맞아요. 급격하게 오르고 네. 최근 4년, 5년 동안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테크라는 게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열심히 옛날에는 돈을 모아서 그걸 갖다가 뭐 예금도 들고 적금 들고 해서 어떻게든지 불려가지고선 이게 집을 장만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집을 이제 평생 못 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든지 이 재테크를 통해서 내 재산을 불려가는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테크, 이거 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네. 더욱더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재테크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주식도 있고. 그렇죠? 또 뭐 그럼요. 있어요? 재테크? 요즘 너무 힘든 코인? 코인은 물론. 힘들죠. 네. 하여간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지 내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테크의 방법은 어쨌든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뭐든지 간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재테크를 잘 해 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다, 요즘 시대에. 라는 말씀 힘주어서 당부를 해 주셨고요. 저희 부디 채널도 더욱더 알찬 정보통해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다고 또 약속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고민이 있다, 상담을 받고 싶다, 뭐든 좋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